왜 다들 이 게임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짜릿한 플레이 방식이라면서 제 주변 친구들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모든 장비를 잃고 게임 내 무작위 메커니즘이 가득한 게임을 본 적 있나요? 시작하면 당신은 256만 제곱킬로미터의 랜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석의 경공특보입니다. 김용균 씨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던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고 김충현 씨, 동료들은 그가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회고합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달력에는 지인들의 생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6월 3일은 빨간색 동그라미와 함께 대통령 선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을 때 그는 국회 앞에 가서 탄핵 가결을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는 탄핵 가결 후 오랜 여정의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 김충현 씨를 추모하는 대책위는 오늘 서울역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대통령실에 요청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 씨가 쓰던 독서대에는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석의 경공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오늘 6월 6일 예, 현충일이기도 하죠. 이렇게 휴일에도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 다소 좀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뉴스를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좀 가볍고 유쾌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전환해 가면서 뉴스를 좀 소화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자리 함께 했는데요.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봉우입니다. 예, 맞은편에는 모자를 쓴 MC 장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샵 안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갈구시네요. 그냥 넘어가질 않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휴일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은 그날 MC 장원 인사드립니다. 현충일에 굳이 샵을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편하게 오십시오. 근데 오늘 다소 뭐 늦으셨나요? 좀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네, 조금 아까 도착했습니다. 네. 아직 오늘 휴일이 시작돼서 그런지 차량 정체가 좀 있어가지고 밀렸구나. 네. 차량 정체가 네. 강병문로 아까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마음에 안 드시나? 핑계가 너무 뭐 하나 시비 걸 거 없나? 아니 왜 그러세요? 장난치려고 하는 입안하셨습니까? 꽤 됐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한 5일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옆머리는 누가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아니 저 다운펌 합니다 항상. 너무 서기 때문에. 근데 좀 너무 짧게 자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펌 하는 남자였어요? 아니 남자들 옆머리 다운펌 많이 합니다. 하잖아요. 머리가 크니까. 이재석과 다음 펌은 좀 안 어울리는데? 그럼 뭐 저는 뭐 커트만 합니까? 나를 왜안 빼는 됩니까? 거였구나. 아니 뭐 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언제부터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케미가 된 거죠, 근데? 뭐 동갑내기라 좀 그런가. 네. 그러니까 친구 캠이라고 해요. 좋습니다. 네. 하지만 서로 전화번호 아직 모릅니다. 그런가요? 네. 아하, 예. 네. 그럼 주고 받자고요. 네. 아니 좀 더 있다. 이상하네, 그건. 네. 아직은 좀 더 썸 타다가. 너 빨리 가까워지는 건 싫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그게 더 낫고요. 자, 혹시 제작진 이 안내 멘트를 지금 할까요? 저희 제작진이 좀 안내 멘트를 뭐 요구하는 것 같아요. 끝날 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저희 제작진이 좀 지침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네. 아무것도 안 들리네요. 제작진이 이렇게 말을 즉각 해주시. 지금 잠깐 할까요? 예, 다음 주부터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우리 출연진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제 대선이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건 약간의 변화입니다. 약간의 변화. 순서는 똑같은데 오후 4시에 이제 홍사훈 쇼가 시작이 되고요. 1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되죠. 그리고 5시에 이제 홍사훈 쇼가 끝나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른바 특보 체제로 홍사훈 쇼와 이재석의 겸공특보와 그 주기자 라이브가 쭉 한 덩어리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중간에 잠깐 좀 쉬었다 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홍사훈 쇼가 끝나면 저희 그 스트리밍이 한번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튜디오를 개편하고 나서 다시 문을 열고 시작을 한 다음에 제 뒤에 이제 주기자 라이브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됐다. 뭐 크게 별 차이는 없고요. 네. 그래서 홍사훈 쇼가 오후 5시에 끝나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금방 저희가 새 창을 여니까 빠지지 마시고 이재석의 겸공특보로 속속 모여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희 제작진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시간 변동이 있냐고 물어보시죠. 시간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홍사훈 씨가 4시에서 5시 하고 스튜디오 조금 바꿔야 되니까 세트를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시 한 15분쯤 요때 이제 들어가고 네. 15분이나 20분쯤 들어가고 6시 반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주진우 기자가 바통을 이어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는 날은 제가 확실하게 추석 부릅니다. 빠지신 분들. 네, 바로바로 부릅니다. 메이롱님, JJY님, 김영미, 최현수, 보라에타님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추석 부릅니다. 그렇죠. 네,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쉬는 날이라고 조금 빠졌어. 지금 굉장히 언짢아요. 근데 지금 놀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가 개혁 추진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줘야지. 제가 약간 장난기를 또 발동하자면 네, MC 장원의 이런 멘트는 굉장히 감사하죠. 네. 감사한데 네. 또 수요일과 목요일엔 다른 소리 할 겁니다. 다른 방송 가서 뭐 왜 여기 안 들어옵니까? 뭐 이러면서 왜 내가 관공특보에 가 있냐. 그렇지. 네. 동시간대니까. 그렇죠. 동시간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게 다른 시간대면 뭐 어딜 가든 상관없는데 네. 거기 가서 또 다른 다른 얘기 데 할 가면 거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시는 분도 개혁 대상입니다. 어미 처단합니다. 뭐 이런 멘트 안 합니다. 여기서만 합니다. 네. 믿어주자고요. 네, 진심입니다. 믿겠습니다. 예. 네. 자, 한 분은 오고 계시고 아무튼 금요일은 저도 이렇게 좀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소식은 뭘로 갈까 싶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네. 예, 이거 잠깐 짚어보죠. 오늘이 현충일이니까. 예. 네, 오늘이 70회 현충일 추념식이었습니다. 네. 국가 유공자, 유족들, 정부 주요 인사들, 뭐 시민분들 4천여 명 참석했고요. 특히 이번 행사에는 얼마 전이죠. 지난달에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던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 그리고 작년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했던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네.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국가 유공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 제복 공무원들 순직자들의 유족들을 만났어요. 보시면은 유족 중에 한 분이 오열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상황. 네.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포옹도 해주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근에 발생한 제복 공무원들 유족뿐만 아니고 1998년 DMZ 지뢰 작업 중에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던 김태희 씨라든가 등등 여러 명의 이 유공자 그리고 유족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또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추념사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가 아무래도 지난 3년간 현충일 추념사를 했던 윤석열 씨와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웃음이 나올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단 북한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예 북한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좋네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놈의 반국가 세력도 맞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윤석열은 적확한 지적입니다. 3년 내내 북한의 핵 위협, 오물풍선 위협, 북한의 도발 등을 강조를 하면서 M장님 방금 말씀하신 국내 반국가 세력의 위협도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국가 유공자라고 하면 세 축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 이 세 축을 모두 추모하는 사실 시간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윤석열은 당연히 이제 6.25 전쟁 등 이 북한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거나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좀 강조를 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를 모두 언급을 하면서 더 높은 예우와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유공자들 의료 혜택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오늘 화제가 된 발언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사라지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광복회 예산을 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게 보복성 삭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광복회의 현재도 광복회장입니다. 이종찬 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뉴라이트라고 강하게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와서도. 2023년이.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곧바로 광복회 예산 원상 복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현충원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이종찬 광복회장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국정원장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민정당 출신이라 보수 인사예요, 사실. 예. 네. 원래부터 보수 인사고 또 갑자기 왜 제가 네. 이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왜 까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 저도 까먹었는데. 이게 참 이게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이게 누구, 참 누구 홍범도 장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종찬 회장의 할아버지. 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회영.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이회영 선생의 손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버지죠. 예. 그렇죠.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중마고우인데, 예, 아주 절친이죠. 예, 이철우 교수의 이제 아버지이기도 한. 예, 그래서 이철우 교수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모두 돌아섰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여러 언론 인터뷰도 하면서 저도 그때 인터뷰를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 홍범도 장군 흉상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독립기념 관장. 사실 그때 이미 2024년 총선의 패배는 예정돼 있었어요. 예. 그게 2023년 가을 막 이때거든요. 예. 여름 가을 뭐 이때인데 그때 워낙에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생각도 다 안 나네요. 워낙에 내란이 커가지고. 예, 지금 그리고 2023년 중반부터 이 최상병 순직 수사외압이라든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양평 고속도로 네. 그리고 2023년 후반으로 넘어가면 명품백까지 그때부터 2023년 후반기가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사실 시발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24년 초에 총선에서 대패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엄으로 뭔가 돌파하려다가 이렇게 몰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념식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사실 좀 깜짝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작구에 있는 남성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예. 예. 저기 갔다가 이제 간 거죠. 거기 예. 동작구니까. 예. 그래서 3일 만에 취임 3일 만에 이제 대민 접촉 행보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시민들하고 인사하고 근데 악수하고. 요즘은 재래시장이라는 표를 안 쓰는데 저희 한국일보는 저렇게 썼군요. 아, 그러게요. 뭐 한국일보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네. 전통시장이란 보통 이제 전통시장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예. 기사를 재래식으로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모르게 또 그래서 그러지 같은 용어를 마시고 썼는데 실수할 수도 있죠. 뭘. 전통시장이 맞는 얘기는 표현이- 본인이 항상 이런 식이야. 난 앵커가 얘기를 리드를 하면 받아줬어. 패널로서 받아서 가는 게 근데 악역은 이쪽으로 밀어줘. 진짜 저도 썼는데. 거든요. 저도 썼는데. 현충일날 사람들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네. 아, 죄송합니다. 마라도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지적해놓고 그러니까요. 왜 또 나쁜 사람은 MC장으를 만듭니까? 야 이제 와서는 또 자기 반성하는 사람인 척 이렇게 막 표변에서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예. 아, 거의 뭐 폐왕별이급이네요, 제가. 네. 예. 회왕별이. 자, 얼굴이 싹싹 바뀝니다. 경건. 죄송합니다. 예. 예. 경검술의 달인이에요. 예. 아, 이게 아, 취임한 지 3일 만에 대민 접촉 행보라서 굉장히 빠른 일정인데 네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낮은 잠깐만 있었다 그러죠? 20-30분인가? 예, 30분 장을 봤다 그러는데 네. 뭐 낮은 경우 열린 경우 뭐 이런 의지도 있겠지만 이게 재밌어요. 실제로 대통령이 한 말인데 어제부터 관저로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서 잘지 모른다. 왜냐면 관저 좀 찝찝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가에서 잤거든요. 6월 4일 첫날은. 그런데 어제 관저로 들어갔어요. 세금 낭비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불가피해요. 예, 예. 관저는 보안 이런 게 다 이미 돼 있으니까. 네. 지금 관저는 어제 들어갔는데 관저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후일담도 들려오긴 했습니다. 그 관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관저입니다. 한남동 관저. 윤석열 체포할 때 그 관저예요. 예, 거기서 지금 뭐 취침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뭐 불가피해요. 국민들도 이렇게 싫은데 들어가서 혹시라도 안 좋은 기운이라도 묻으실까 찜찜하다. 찜찜하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찜찜한 건 사실 대통령 내외겠죠. 그렇죠. 지금 그럼에도 잘- 불구하고 세금 낭비하기 싫으니 나는 들어가겠다. 예. 저는 고민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농담 섞어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들어가서 도대체 수돗물을 어디서 쓴 거야? 이렇게 아마 궁금해했을 그것 거예요.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도 그거 알아보려고. 직접 조사하러. 직접 조사하러. 진짜 그럼 대화를 안 나눴을까요? 부부가? 당연히 나눴겠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수돗물 네. 썼을까? 뭐 이렇게 네.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예. 아, 세금 또 아끼시는 분들이니까 한 10분 정도 전부 다 수도꼭지를 열어보고 물량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틀어놓으면 그 물량이 나오는지 아. 이런 거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전문가들이 누수로도 그 양이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누수로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무슨 관저에서 누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곳인데.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지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추억의 지도입니다. 추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나쁜 추억. 나쁜 네. 추억이. 저 저지선. 너무 기억나고.
고양이 뉴스가 포착했던 그 네. 화면도 생각이 나고 네. 네. 아 참 예 이 부감 네. 한남동 예 그만 그러니까 보죠. 아우 저기로 다시 네, 들어간다는 그날이 게 생각나네요.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나쁜 추억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다른 기억으로 다시 또 복원을 해야죠 뭐. 네. 어쩌겠습니까? 예 그 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MC 장원? 네. 혼자 뜨는 달님이 네. 뉴스 아이키가 안 나가세요 이제? 저요? 네, 아니 나가잖아요. 수목 했었는데 그쵸. 이제 매일- 일요일만. 아 네. 목요일은 안 나가시기로? 네네네. 아 예 그걸 아시네. 네. 그래서 목요일은 안 나가신다는 네네네. 뜻으로. 네. 네. 팬이신가 뭐 그렇게 줄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우리가 있겠습니까? 많이 나가셔야죠 다른 데도. 네. 예, 아니고 예. 그 잠깐 그 인사 속보가 저희 들어오기 한 30분 전쯤에 떠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인사가 이제 속속 발표되니까요. 네. 근데 저희 제작진이 이걸 준비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제목을 네. 쫙 뽑았군요.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이 됐고요.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 교수는 이제 뭐 캠프에서부터 예전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했던 정책적 보좌를 했던 분이고, 그리고 재정기획보좌관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여기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이 됐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속속 발표가 돼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저도 자세히 모르고요. 이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제가 뭐 양력까지 쭉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좀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것이 기존에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그거를 2차장 산하로 두지 말고 실장이 직접 직속으로 관리해라.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위성락 전 의원이죠.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둬서, 그러니까 좀 직접 챙겨라. 네. 실장이.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계속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책임 묻겠다. 네. 그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래서 관련된 회의도 직접 주재를 했었죠. 네.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런 담당자들의 어떤 과실. 과실과 안전관리 의무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도입이 돼 있는데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특히나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뱉은 말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격상시켜 준 것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에 공항 참사도 있었고 네. 네.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무튼 이런 조직 개편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 인사 소식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네. 갤럽 조사 금요일이라서 갤럽 조사가 있는 날이라 요거 잠깐 좀 흥미롭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갤럽이 이제 사후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하고 다음 날, 예. 4일, 5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4일, 5일 이틀간 이번 대선 투표자 1,003명을 조사한 결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왜 찍으셨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왜 찍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은 분한테는 왜 안 찍었습니까? 반대로 김문수 후보한테도 왜 안 찍었습니까? 이렇게 어허. 물어본 조사죠. 그 네.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시민 420명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준 이유를 순위로 쭉 말씀드리면 이렇게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계엄 심판 내란 종식 27% 나왔고요. 예. 그 다음이 직무 및 행정 능력 17%. 그리고 경제 기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 15%. 다른 후보보다 낮기 때문에 13%. 그리고 신뢰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 종식 계엄 심판이 1등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직무 행정 능력이 2등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 내지는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딱 드러나는 거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비전 그대로
투표자들이 투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거티브가 안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찍은 부분에 있어서는 네거티브와 관련된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전 후보한테 네거티브라 하면 김문수가 이래서 싫다, 이준석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싫다 이런 예.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다른 후보가 싫다는 이유가 안 들어가 있는 안 들어가 있고 거죠. 이재명이 예. 이래서 좋다만 들어가 있다 예. 이거죠. 예. 그런데 반대로 김문수 전 후보에게 투표한 시민 350명은 왜 김문수에게 표를 줬습니까? 이유에 대해서 예. 첫 번째가 도덕성 및 청렴 33%. 근데 그 다음이 이재명이 싫어서가 30%입니다. 그러겠죠. 1등 네. 주자를 이제 싫어하는 네. 마음으로 찍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2등 주자한테는. 예. 네. 그 다음이 정직, 신뢰가 28%였습니다. 네. 저희 네. 그 도덕성 청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도 좀 의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 대선 후보 가운데 이제 가장 적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네.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이재명이니까라는 색깔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당시 후보를 뽑았던 거 보면 1등 도덕 뭐 청렴해서 이재명이 싫어서 뭐 정직해 보여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그러니까 4위까지 보면 착한 할아버지면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좋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네. 예. 김문수가 아니라 그냥 착한 할아버지였어도 똑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없네요. 어? 제가 좀 그 네. 김문수 후보를 높이 평가하는 그 부분, 턱걸이와 훌라후프, 그 건강. 건강은 없네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은 높게. 턱걸이 다수. 아니 저는 그만큼 턱걸이를 못하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하거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은 좀 없네요. 아 그게 예. 들어가 있었으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은 예, 아무튼 농담입니다. 예. 저도 뭐 금요일은 좀 저도 농담합시다.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 재밌으면 웃죠.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되게 맞아. 착하고 건강한 할아버지면 1위부터 5등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네 진짜 어. 정책 공약 이게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문수 당시 이제 후보를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김문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구체적인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게요. 왜냐면 이재명만 외쳤으니까. 네. 김문수 후보도. 네. 예. 어떻게 보면은 후보들이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선거 전략이 그대로 또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찍은 이유가 그리고 이어서 찍지 않는 이유. 안 찍은 이유.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시민 430명. 어허. 이재명 대통령이 안 찍은 이유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왼쪽이네요. 사법 리스크와 범죄 혐의가 30%로 가장 많았고요. 거짓말, 신뢰 부족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부족, 과거 언행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안 찍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했던 선거 전략하고 또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는 것 네거티브 같고요. 전략하고. 김문수 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시민 500명은 왜 안 찍었느냐? 첫 번째가 계엄 옹호, 내란 동조 30%로 가장 그렇죠. 결별을 못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네거티브가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19%. 근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거의 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계엄옹호 내란 동조가 30%고 두 번째 게 싫었었는데 저 둘은 합쳐서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합치면 49%니까 대략 50%가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죠. 내란 사태 터졌는데 당신들 뭐 하냐. 이런 심리죠. 예. 왜 결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네거티브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사실 내란 동조했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싫다는 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다. 절연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고스란히 이제 유권자들도 느끼고 네. 내가 어떻게 표를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본질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유권자들. 네. 내란 종식 선거였다는 것을.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주목해볼 만한 한국갤럽의 조사, 사후 조사였습니다. 그러네요. 그 SY 천님은 오늘 기분 좋게 저녁 준비하면서 보고 계시다고. 메뉴는 청국장에 열무김치. 그러네요. 여름엔 열무김치죠. 입맛을 다시네. 식당하신가요? 아니야, 또 점심에 약간 느끼한 걸 먹어가지고 네.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열무국수에 면 넣어가지고 소면 넣어가지고 국수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얼음 띄워서. 네. 예. 좀 배가 고프네요.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또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노랑노랑님은 자영업자신가 봐요.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다들 놀러 갔나 보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서 얼른 2차 추경하고
소비 쿠폰 줘서 소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예, 어제도 저희가 그 경제 전문가와 이제 그 부분 네. 다뤘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네. 예, 소비 진작을 노리는 2차 추경 얼른 통과시켜야 돼요. 20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네. 간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자면 그 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의원 말처럼 1차 추경은 필요한 부분에 쓰긴 썼으나 소비 진작 효과는 별로 없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 이번에는. 네. 쓰도록 돈을 네. 소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2차 추경이 되어야 한다. 예,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작년 총선부터 얘기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거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 사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세수 결손 이런 것 때문에 재정 여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게 예, 약해진 경우 정도가 아닙니다. 네, 막 지금. 80조, 50조 이렇게 세수 결손이 네. 나왔잖아요. 60조, 30조였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여건을 보긴 봐야 되는데 뭐 25만 원이 아니더라도 이거 직접 지원해야 된다 무조건. 네. 예. 그거 얘기하고 그리고 1차 추경 한 14조 규모로 이미 했잖아요. 1월달에 여야가. 네. 근데 거기에 자영업자 지원이 대부분 대출 지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직접 채무 탕감 그리고 직접 지원. 이번에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규모는 최소한 20조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바뀌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정 여력에 맞춰서 직접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다 빚내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빚을 내서라도 네. 이렇게 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죠. 긴급 지원이 임시 방편이라 실제적으로 시장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임시 방편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임시 방편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또 장기적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임시 방편이라고 계속 비판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왜냐하면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장사를 접긴 했는데 음식점 하셨었잖아요. 네, 고깃집을 했었죠. 고깃집,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나갔던 그 지원금이 사실 당시에는 되게 큰 그 그럼- 힘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래도 아직 국가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경제 얘기한 김에 살짝 그 뭐 좀 우려되는 지점 그 하나 더 얘기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지금 심상치 않아요. 네. 그런 기사 지금 나오고 맞아, 있고 맞습니다. 네. 뭐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대비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도. 예, 요것도 조만간 또 한번 짚어보자고요. 예, 네. 저도 뭐 이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또 이제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제지들은 뭐 허니문도 없더라고요. 바로 또 비판하고 들어가더라고. 예. 근데 이제 똑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도 보수 정권에서 일어나는 상승과 이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나는 상승은 보도 결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네. 저도 그 말씀을 좀 받자면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정권 교체의 중요한 요인이 됐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실기도 때, 있었고요, 예. 네, 윤석열 정부 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상태에서 부양책을 막 썼어요.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네.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네, 네. 너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한 채에서 막 규제 완화하고 네. 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정책으로 갔잖아요. 윤석열 네. 정부가.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지. 예. 우려가 됩니다. 예, 조만간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한 분은 오고 있나요? 네. 유난히 늦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압박되고 아니 뭐 네. 압박이 아니라 그 좀 뭐 네. 허전해 보이시길래 옆자리가 네. 예, 또 없을 때 또 이렇게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거죠, 뭐. 네네. 예. 곧 오겠죠, 뭐. 네. 자, 이번에는 MC 장원 픽으로 가겠는데 네네. 좀 약간 국제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음. 예, 지금 이것도 또 이재명 정부가 골치 아프게 생각해야 할 지점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 네. 예, 한미 관계, 한미 통상 협상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MC 장원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MC 장원픽 불난 집에 전화를 어떻게 해?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지만 동맹 이상 신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제 분석하면서도 기존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빠르게 통화해 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측근의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정도로 신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제목이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했고 윤석열은 당선 5시간 뒤에 대통령과 통화했다. 미국 대통령과. 네. 근데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하느냐인데 잠깐 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트럼프죠. 네. 네. 윤석열이 취임했을 때는 바이든이죠. 예. 이번엔 다시 트럼프죠. 예. 일단 뭐 그렇게 일단은 회고는 해보고. 예. 네. 조선일보가 이제 미국 관련 기사를 하는데 어떤 약간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그렇지. 다룹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주위에 이제 메가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극우 세력들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강훈이나 전한길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극우 성향이 짙은 단체입니다. 윤어게인 단체.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 친북 좌파 세력이 대통령이 됐다라면서 극우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미국 극우니까 우리나라 극우랑 결은 비슷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잠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나 그 얘기는 맨 뒤에 잠깐 붙이고 그들이 한 얘기는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해요. 그럼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이러면 이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직될 수 있구나라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네. 이재명 뽑아놨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런 트럼프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온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잖아. 네.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마가라든가 그 뭐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이 다 극우파인데 네.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한국 정치에 뭐 중국이 개입한다든가 이런 음모론을 그러니까 국내 극우파랑 똑같은 얘기를 실제로 미국에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 주로 팟캐스트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합니다. 네, 실제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좀 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걱정되는 건 최근에 나온 리박스쿨과 같은 국내 극우파 정강훈 세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와이와 미국에 지부가 있어요. 우남 네트워크 이런 단체가 있어요. 예. 미국에서 극우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가 트럼프 쪽 극우 단체와 실제로 또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계관이 소스를 주죠. 비슷하니까. 세계관이 비슷하고 서로 소스를 주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그 미국의 극우파는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직접 전화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서로 좀 이런 극우파들의 논리를 국내에서 특히 한국에서 유포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어떤 소통 네. 속에서 있어요. 네. 여론전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 모든 게 여론전이니까 네. 네. 영향력 있는 정치인 트럼프에게 그런 여론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그게 정말로 실제가 큰 것이냐 네. 또 오독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우리나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한 얘기 CNN에서 보도하겠냐고요.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 그렇죠. 정강훈이 한 얘기 CNN에서 보도하겠냐고요.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가세현 잘못 건드렸다 또 뭐 이렇게 뭐 또 공격당하는 아니 거 아닙니까? CNN에서 실제로 보도하겠냐고 CNN 에서 물었잖아요. 네. 물었잖아요. 대답을 안 한 건 이재석 앵커고요. 실제로 CNN 보도 안 하겠죠. 안 실제로. 하겠죠. 예. 이거는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통상 한국 대통령들은 취임 후 미국과의 통화를 통해 이제 한미 동맹이 이상이 없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관례였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조바심이 나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이런 우려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빨리 하면 좋긴 네. 좋죠 뭐. 예. 자, 어제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자,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출범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할 긴급 현안이 많아진 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미국 기류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류 보기 전에요. 네. 한 말씀만 제가 끼어들면 네. 또 이게 너무 우리가 여기에 의미부여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을 나름 자신의 전략을 통해서 뭐 길들이려 한다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뭐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트럼프는 여러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물론 중요한 국가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 막 또 뭐랄까 어떤 미국의 강한 의도가 네. 담겨 있는 것이냐만 생각하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게 박정희 전두환때처럼 뭐 미국 대통령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 대통령이 전화 언제 하느냐가 썩 그렇게 중요한 정도의 지위가 아니죠 우리나라. 네. 그리고 뭐 우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좀 초반에 가져가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어떤 전략 차원에서. 왜냐하면 또 이제 미국과 통상 관련해서 이 마무리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긴장 관계를 약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말씀도 그렇게 맞아요. 불리한 상황도 아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실무적 고민은 있죠. 근데 미국하고 통화를 제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러시아랑도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미국을 1번으로 통화하고 네. 나머지 국가를 해야 좀 덜 부담스러운 면은 있잖아요. 네. 동맹 국가는 그렇습니다. 미국밖에 네. 없으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랬는데 그건 맞아요. 미국이 문고를 터줘야 되는데 예, 그게 또 안 되면 약간 전화가 밀리는 면은 있죠. 네, 네. 국내외적인 이미지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댓글 중에 그 대통령실이 지금 싹 비었다 그랬잖아요. 네. 전화기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냐고 뭐 그런 댓글도 있네요. 한 라인이 지금 우리 전화기 없다. 윤석열 정부가 다 가져갔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네요. 예. 근데 실제 지금 필기도구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문제인데. 실제로 싹 다 빼겠다 그러니까. 예. 자, 아니 우리가 될 핑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또- 예. 자, 새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미국 기류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어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완전하게 결별을 했습니다. 참 이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예. 예. 자,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100억간 문양이 새겨진 황금 열쇠를 수여하며 머스크는 위대한 개혁가이자 진정 특별한 인물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네. 네.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두 형제는 왜 이별을 했을까 살펴봤더니 또 서로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발음 좋았습니다. 네. 네. 수사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감세 법안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 원인 중에 하나죠. 예. 자, 이 법안의 내용은 어디선가 익숙하게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부자감세. 국방비를 늘린 한편 네. 보건, 교육, 청정 에너지 예산은 이제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 법안이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의회 예산 당국은 해당 법안이 3조 8천억 달러의 부채를 추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을 주장해왔던 머스크는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자면서 왜 돈을 더 쓰냐? 네. 왜 작은 정부를 안 하냐? 이런 네. 차원이다 이거죠. 일론 머스크 기업가 입장과 이제 정치인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죠. 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제 불만을 표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만 비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거침없어요. 예. 네. 자, 뭐 그렇게 친한 척하더니 결국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니, 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그 성매매 리스트 안에 트럼프가 들어가 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꺼냈죠. 꺼냈어요. 네, 이런 거 맞아요. 예. 앱스타인이 있죠. 지금 제가 네. 이름을 잠깐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가 헐리우드의 그 앱스타인 문건 만든 것 같은데요. 예, 앱스타인 문건에 트럼프 이름이 있다라는 게 네. 오늘 고유명사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예, 아무튼. 네. 예. 자, 시작은 트럼프가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시작이 됩니다. 지난 3일 승리를 위한 얇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다. 아주 배은망덕하다. 라고 올린 겁니다. 예. 자, 이에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은 머스크가 법안을 반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공개적이고 강경한 발언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왼쪽 걸 읽어주시면 좀 전달이 더 확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법안에서 전기차 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해라. 하지만 법안 속에 역겨운 특혜 산더미를 차버려라. 크고 추악한 법안 또는 얇고 아름다운 법안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얇고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쓴 글인데 네.
그러니까 규제를 줄이라는 거죠. 얇고 네. 아름다운 것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는 예, 네. 예. 뭐 조건이 많아서 안 된다라는 거죠. 기업을 대할 때. 네. 그러니까 나를 자유롭게 놔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자신의 최대 후원자였던 머스크에게 그는 미쳐버렸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네. 네. 자, 트럼프가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는 그저 미쳐버렸다. 예. 저 부분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저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 수익을 네. 깎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난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X 그래도 잠깐 나왔지만은 네. 그 전기차 사업에서 인센티브 좀 그만 주라. 네.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거 좀 그만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 자꾸 보조금 주면 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자기 회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사업적인 지금 사실 갈등도 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다고 좋다고 같이 할 때는 언제고 난리네요. 네. 자, 머스크는 계속해서 거짓말이라고 응수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명백한 거짓이다. 유감이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까지 꿈꿉니다. 자신의 SNS에 미국의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 라면서 설문을 올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예, 자신들의 팔로워를 상대로. 자, 이분은 정말 이제 쉬질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가 쓴 트럼프는 탄핵돼야 한다라는 글을 재게시하면서 리트윗하면서 맞다! 라고 쓰면서 트럼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트럼프가 탄핵되고 부통령이 뭐 승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했다고 네. 하죠. 일론 머스크가. 네. 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정말 브로맨스였다가 네. 정말 저렇게 또 결별하고 설전을 주고 받네요. 네. 윤석열 명태균 얘기를 좀 유심히 보지 그러면 거기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문제는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친했던 것이죠. 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아, 트럼프는 관봉 좀 챙겨줬으면 뭐가 안 들어갔나 보네요. 네. 자, 당연히 주식도 난리가 났습니다. 브로맨스의 파국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자, 시가총액은 하루 새 1,520억 달러, 한화로 약 206조 원이 증발을 206조 원이요. 206억 원도 우리는 야, 네. 떠올릴 수가 없는 금액인데 20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예. 네, 역시 천조국입니다. 자, 우리 새 정부가 촉각을 세워야 하는 미국의 기류, 난기류도 이런 난기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전달드린 이유는 뭐 트럼프하고 그 세계적인 억만장자 1등 부자 그 일론 머스크 사이에 이런 설전도 설전이지만 이런 그 복잡다단한 정치 상황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 또 우리도 여러 가지 협상도 해야 되고 예. 외교적인 난제도 지금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골치 아픈 상황인가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좀 살짝이라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M장픽을 이렇게 가져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제 거대 기업이긴 하네요, 테슬라가. 기업주가 그래도 정부 대통령을 향해서 그냥 정면으로 그냥 부딪혀버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로 치면 뭐 재벌 총수가 막 네, 이재용이. 예. 트럼프가 그 떡볶이 먹고 이런 걸 봤나? 시장에서. 그래서 나도 한번 될라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그 손목에 부상을 입고 있는 곽수환 씨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늦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하셔서 네. 그렇게 손목이 뭐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이 저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너는 일론 머스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손목에 걸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MC 장원이. 네. 약간 나 아파요 이렇게 네.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지금도 있는데 네. 방금 전 방송에서 배우 김규리님의 사인을 받느라고 늦은 의혹이요? 네, 박사님께서 의혹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김규리 배우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또 영화 신명 또 홍보하셨는데 네. 참고로 지금 20만이 2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 저희 제작진이 네. 안 그래도 요 얘기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문을 했어요. 네.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제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본도 없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별놈 대리라 그러죠. 20만이 넘었어요? 예. 아, 이거 예상치 사실은 못했는데. 예.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저도 못 본 것 봤어요. 같아요. 내용 자체가 예고편만 봐도 익숙해서 예고편 네. 준비했다 그러던데. 볼 수 있습니까? 볼까요? 네. 아니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 그냥 외워낼지 않을까? 우리 집사람은 구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야. 뭐든지 이루려면 귀신이 왜 올라타야 돼? 왜 이현지 씨 이력이 윤지 씨 이력이 됐는지 국가부 정사로 들어간다는 말 사실입니까? 저 아파트 자리도 저거 백화점 무너진 자리 아니야. 명자나 걔 엄마 다들 그놈이 주술에 빠져가지고 김충슬이 그놈이 그것을 데리고 왔어.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본다니까. 더 이뻐야 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대통령 마누라가 확실했대. 당신 잘할 수 있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열렬히 대신 무너요. 지들이 나랑 생겼다고? 미친년놈. 남 나를 잡으셨어. 국민 여러분께 예. 잘 보고 왔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거요, 이거 햄버거 회동도 나오네요. 저 모자까지. 야. 중간에 이거는- 한 컷 딱 야, 근데 나왔는데. 그래도 비교적 저거 최근 뉴스가 그러니까요. 반영이 되어 예. 있네요. 예. 이게 그러면은 영화인데 픽션이에요? 다큐멘터리예요? 이게 실제로 허구입니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허구. 예. 이제 네. 약간 섞여 있는 모큐멘터리. 맞아요. 모큐멘터리라고 뭐 페이크 들었어요. 다큐. 예, 페이크 네. 다큐.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극영화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사도 있고 뭐 이렇게. 현실이 많이 반영된 이제 극 영화인데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도 나는. 네. 너무 사실적이어서. 지금 댓글에서도 영화를 안 봐도 다 본 것 같다. 방금 전에 우리가 네. 지난 대선 기자회견도 하나 본 것 같은데 네. 예고편에서. 네. 설명 좀 들었더니 한 달 만에 다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니 시기적으로 또 중요하니까 빨리. 예. 그래서 최근 이슈들이 지금 영화 안에서 대선 전에 네. 영화를 이제 공개하기 위해서 아. 6월 2일 날 그래서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3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네. 근데 벌써 20만이면 이 저예산 영화가 굉장한 스코어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대선이 있었고 대선 이후인데 여전히 많은 시민분들이 그 내란, 네. 윤석열 부부의 어떤 만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여전히 분노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여기 여주인공의 학력위조도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학교가 민국대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안에서 진짜로 오늘 설명 제가 아 진짜 그건 네. 너무한 거 아니야? 박사학위는 울서대예요? 네네. 그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있잖아요. 네. 이 남편이 나온 학교가 수도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어디죠? 수도대학. 그러면 여자 주인공의 그 저기 논문 표절 같은 경우에는 명숙대학교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안 여쭤봤네요. 제목도 신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하면 네, 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기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네. 근데 그 굿투데이님도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보셨나봐요. 꽉 찼다고. 현재 하이파이브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에 이어서 박스오피스 3위라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극장 상황이 워낙 안 좋은데 20만 스코어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또 국민들 관심이 이 내란 세력들의 어떻게 척결될 것인가에 관심이 가 있다는 반증인 것 같네요. 안내상 씨도 아까 나오는 거. 네. 네. 뭔가 파묘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오컬트적인 맞아요. 있죠. 예. 제 주변에 보신 분들이 그러는데 제 주변에는 무서워서 못 본 장면도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네, 기괴하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약간 오커트적인 면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장면의 햄버거 집도 이름이 버거리네요. 버거리까지 해서 끊은 거예요. 자막도 못 버거리. 버거리. 버거리.
버거리. 아, 그 정치 오컬트네요. 예, 아까 댓글에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정치 오컬트. 이거 웃어야 될지.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전직 대통령 부부가 정말 오컬트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너무 기이한 일을 많이 벌여서. 맞습니다. 진짜. 물 800톤만 해도 사실 기괴한 상상이 많이 되잖아요. 저게 나중에 OTT에 올라와서 만약에 외국에서 시청자들이 이제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죠. 현지에서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 대한민국 저래서 쫓겨났구나 대통령이 막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게 약간 과장도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그 800톤 이제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너무 그 궁금하잖아요. 또 다시 또 그거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컴퓨터니 뭐니 전자기기를 다 싹 다 치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디가우징 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물에다 다 담가.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물에다 갔다가 그냥 다 담갔나. 뭐 그 얘기도 나오는데 아 나와요 진짜로? 아니 물 얘기 나와요. 그렇게 뭐 물에 뭐 그 컴퓨터를 담갔다느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형 수영장이 있어도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 대형 사우나가 수영장에- 있어도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짐작이 안 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무속으로 연결되고 저희들도 근거 없이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간저 조경에 막 물을 줬다고 해도 그러면은 안 안 돼요. 주고 벌초하고 물 주고 벌초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걸로 설명이 안. 사우나, 수영장, 조경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용량이. 예. 이게 건진과 연결되는 의혹인데 실제로 소피를 보는 그런 무속 행위를 했다는 게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건진법사. 네. 건진법. 그것과 관련된 상상도 나오죠. 그래서 네, 비슷한 무속 행위를 하려면 결국 물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 청소를 한다 해도 800톤은 말이 안 돼. 네. 정말 진짜. 아니 그냥 배산 임수가 좋으니까 그걸 물 그냥 임수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랬나?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수사로 나올까요? 배산이 산은 있으니까 물을 일부러 만들어서 한강은 앞에 있거든요. 그 한남동 구조로 보면. 계속 흐르게 물이랑.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렇게 따지면 계단식 농법도 안 해서 해버리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근거가 없는데 뭐 괜히 기분만 상하고 더 이렇게 상상을 했다가는 참 저런 영화까지 나올 정도니까. 기괴한 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그러니까 것 진짜 같아요. 앞으로는 대통령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야 떠나서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네네. 정당 다 떠나서 정치를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첫날 돼요. 국무회의 때부터 확 느껴지잖아요. 정치를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 네. 아무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첫 국무회의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이 상황이 윤석열이었다면 전 정권 국무위원들과 회의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야당 찾아가지도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전 정권 장관들이랑 회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 지난 정권 국무회의 평균 시간이 40분이었다는데 일단 뭐 그러면은 부당 시간이 부처당 시간이 몇 초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10초래요? 기재부 대답할 오케이. 잘 안 들었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냥 아예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나마 그 40분도 혼자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퍼 보고가 잘 안 됐다잖아요.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 이게 뭔가 페이퍼를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줘도 그 페이퍼를 안 보고 그냥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그냥 끝났다고. 평균 안건수가 44건인데 시간 40분이니까 보여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예, 지금 나오네요.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취합을 한 건데. 2024년 1회에서 40회 국무회의 개최일 회의 시간 안건수를 보니 평균 회의 시간은 40분이었고요. 평균 안건수는 44건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한 건당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랑 첫 국무회의 할 때 죽을 맛이지. 뭐 해본 게 없는데. 언제 끝나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부처 같은 경우에는 한 부처 보고받는데 40분이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한 번 회의하는 총 시간을 한 개 부처에 쓴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꾸 물어보니까 꼬치꼬치. 이재명 김자도님도 신명 영화 봤다고.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친구들 4명이서 보고 왔다 이렇게 쓰셨네요. 아그네스님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M장 나오는 방송은 너무나 전부 다 재밌다. 극찬입니다. 죄송한데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순간엔 조금 부담스럽네요. 여기가 제일 재밌다고 해주시면 아그네스님.
도토리님은 곽수환 씨 얼굴에서 김규리 배우가 남긴 웃음이 보인다. 뭔가 거의 지금 유난히 기분이 네. 좋아 보인다는 예. 뜻이죠. 또 이건 제가 못 읽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못 해가지고 한 분이 일본어로 쓰셨는데 이봉우 연구 오늘 립스틱 발랐냐? 약간 좀 뭐 붉게 나오나 봅니다. 예. 좋은 얘기 좀 올려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제작진. 연구님 꽤나 멋을 부리세요. 아유, 못 부리면 안 됩니다. 아니 막못들에 혹시 가끔 보면 비비톤이 좀 과할 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자, 진지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참. 그 리박스쿨요. 예. 정보 하나 전해주십시오. 리박스쿨 네.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보도인데요. 예. 리박스쿨의 한 부설 연구소가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극우 보수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주고 그 홈페이지들은 역시나 리박스쿨과 마찬가지로 늘봄학교 등 정부 교육제도를 이용해서 초등학교에 극우적 교사들을 침투시키는 일, 그리고 댓글 공작, 그리고 선거 여론전을 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었다. 예. 한겨레가 확인한 것만 이 예. 리박스쿨 연구소가 만들어준 극우 단체 홈페이지가 10개 확인된 것만 그렇고요. 거기 안에는 뭐 그랬겠죠. 예. 황교안 대선 캠프, 그리고 선거 부패 방지대, 부방대 아시죠? 역시나 황교안 씨가 열심히 활동했던 부정선거 음모론 열심히 하는 그 부방대 홈페이지 등등 10개 홈페이지를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노인들 동원해가지고 스마트폰 이용해서 댓글 다하는 방법 알려주는 활동,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내려받을 수 있고 입당을 도와주는 그런 페이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사 강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 이런 것 등등이 이런 홈페이지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충격적인 건 이번 대선에서도 이 홈페이지들이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저희가 대선 당일 말씀드렸던 그 황교안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칭 선거 감시단 만들어 가지고 투표하고 나오시는 분들 몰래 숨어서 한 명 한 명 세고 촬영하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촬영하고, 그리고 가서 중국인이냐고 물어보고. 맞아. 이거 사실상 불법적인 선거 방해거든요. 네. 이 활동을 모집한, 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홈페이지도 이 바로 리박스쿨의 연구소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어제부터 나오는 보도가 뭐냐면 어제부터 정부의 예산,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윤석열이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줬습니다. 예. 거의 한 5억 정도로 늘려줬어요. 자유총연맹에 가는 국가보조금 예산, 아니면 뭐 교육 예산, 아니면은 서초구청 등 이 국민의힘이 잡고 있는 지자체 예산, 이런 것들을 리박스쿨이 실제로 따서 이런 데에 썼다라는 것들이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뭐 놀랍진 않습니다. 정부 예산을 예. 받아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가 얽혀 들어가는 매수 금지, 그리고 불법 사전 선거 운동,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불법적 비방, 이런 것들이 정부가 가담했다는 꼴이 돼버립니다. 지금 경찰 수사 속보 제가 잠깐 보고 들어왔는데 일단 압수수색까지는 했잖아요. 그 예. 대표 휴대전화 뭐 압수했다 등등. 네. 일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일단 착수는 한 것 같고 네. 기본적인 압수수색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얼마나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장관이 그대로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서울시 교육청 네. 이런 데서 좀 속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압수수색 이후로는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마 차차 나오겠죠. 네, 뭐 네. 나오겠죠, 물론. 예. 네. 알겠습니다. 리박스쿨 속보. 이 봉지욱 기자의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저 리박스쿨뿐만이 아니라 수십 개 저 비슷한 단체들이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거 네. 아닙니까? 저 리박스쿨은 진짜 아주 작은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인사동의 모 식당을 보수 인사가 만들어서 거기를 아지트로 이용해서 거기서 다 만나고 모든 걸 회의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김문수 전 후보도 만났다는 거 아니죠? 네. 손효숙 대표랑 예. 인사가.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시에 따라 교직원 보수 노조를 만들려고 그렇죠. 했었던 네. 시도까지도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속보 나오는 대로 속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박스쿨 진상조사위를 여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출범시켰다. 그래서 11일에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 뭐 당연한 수준이죠, 이거는. 네, 뭐 너무 당연한 큰 일이라서.
6만 명 넘는 분이 계속 시청해 주시고 계시고요. 현충일에도 예,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 우리가 또 여기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곽산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1%의 저주인데요. 또 저주야 또 왜? 그 제목은 누가 뽑으시는 거예요? 느낌 좀 살려서 읽어주세요. 이거 41%의 저주. 네. 이번 대선이 이제 내란 심판 선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41%를 득표를 한 겁니다. 조금 저희도 너무 높나? 너무 높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41% 때문에 네. 우리 작가님께서는 왕좌의 게임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누가 왕초가 됐지 왕초의 게임을 네. 지금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 그 정당 자체가 거짓골이 다름없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저는 요거 순서 조금 제가 바꿔서 말씀드려도 편하게 하세요. 네, 네. 될까요? TV조선 대판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제 선대위 국힘 해단식에서 김문수가 대표 욕심 낼 이유가 없다 라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